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현지에 120만 대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자동차 생산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공급망 전체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관세 인하의 목적이 전 산업의 자급자족일 것이냐? 노. 경공업은 됐고 중공업 중에 자동차 산업이 와라. 자동차 산업이 간다라는 거는 거기에 공급망이 딸려가는 그런 전략인 거고 네. 현대차가 지금 미국 진출하는 모습, 미국에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과세 10%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의 자동차 산업 부활. 압권 시작합니다. 시작해야죠. 오늘 신나고 재밌게.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는 거. 네. 일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럼 생산해야 되는 울산에서는 좀 이렇게 서글픈 예.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예,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120만 대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미국과 중국, 유럽, 한국에서의 국제 정세를 네.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깁니다. 한번 들어봐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니까 오늘은 좀 일종의 그 가상 시나리오 를 한번 들어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현지에 120만 대 체제를 구축을 한 다음 표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에 120만 대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120만 대면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170만 대를 작년에 팔았어요. 네. 근데 120만 대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거의 현지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기로 제철소 설립.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울산보다 당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 당진에서 만들어지는 철강제가 네. 자동차용 강판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분야들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공급망 전체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갖고 자동차 공장 2개 짓는데 86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러면 20만 대 정도가 증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20만 대 증설은 기존에 100만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20만 대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역시 61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이거는 그 현지에는 제철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00만 대 공장에서 사용되는 강판조차도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로 제철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증설 효과가 가장 큰 거는 사실 자동차보다는 이 부품과 철강 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다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철강제 관련해서도 뭐 함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철강 네. 알루미늄.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철강 함량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서 그렇게 했던 이유도 뭐 철강 회사 따로, 자동차 회사 따로를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원하던 네. 바입니다. 여기에 부품의 현지화율이 증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뭐 부품도 거기서 강판 가지고 만들면 네.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자동차 생산을 좀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뭐 배터리 팩 같은 핵심 부품까지도 현지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붕괴돼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와서 생산 조립 공장 하나 들어간다라고 해서 거기서 완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지 공급망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근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현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공급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부품이나 철강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거기서의 이제 그 자국 그 뭐라 그러죠? 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아니면 제조업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고립주의. 고립주의. 예, 그러니까 자가발전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급자족? 자급자족. 네. 예, 자동차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뭐 로봇은 또 보선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네. 여기에 뭐 UAM 하고 있는 슈퍼널이라든지 자율주행하는 모셔널까지 미래기술 쪽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회사죠.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시면은 SMR 협력 관련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SMR 협력은 뭐냐면은
현대건설이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미시건주의 SMR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이제 건설업 같은 네. 애도 현대건설은 발전소를 굉장히 잘 짓는 회사거든요. 원래 원전을 좀 지어왔었죠. 먼저 계속 졌죠.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건설은 어차피 그 현대건설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의 결론 중에 오늘 얘기에도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질 분야가 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가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오늘 책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책 광고는 아니고요. 네. 원래 이 김명수 대표님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사가 들려주는 산업 이야기라는 책을 시리즈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김명수 대표님을 한번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네. 현직이라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신대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인사이트하고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럼 제가 직접 좀 브리핑을 한번 하는 걸로 오늘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거 4권 읽었어요. 4권. 이거 근데 재밌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거 진짜 광고는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오시마님이 네. 현대차 줄이면 또 상태 안 좋아질 거고 그나마 조선이 살아나서 나아지긴 했는데 요 얘기도 여기 들어가겠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보시면 들어보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미국의 제조업은 포디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는데 네. 이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시카고에 상품 선물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기 네. 시카고가 있는데 상품 선물 거래소가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륙 지역에 어떻게 그 철강제 같은 그런 원자재를 거래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여기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디트로이트가 여기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물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그런 그 도시처럼 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네. 거기에 철강제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 IT 부품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중공업의 어떤 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쪽 지역에서 형성이 됐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지역에 물류가 가능한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내륙 지역에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데 주요한 중공업들이 있는 것은 다 바다. 네, 바다, 네. 해운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가 사실 이쪽에서 제조업이 좀 쇠퇴를 하게 된 과정을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서유럽이라든지 일본으로 가는 경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했냐? 네.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게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IT 산업으로 미국의 중심 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대를 열면서 오히려 제조업은 쇠퇴를 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자유무역이란 전략은 미국이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네.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제조업 이 있었던 데가 공동화가 돼버렸고 네. 여기서 공동화가 된 거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플라스틱,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부진해져 버렸으니까 저기에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 있었겠네요. 막 부품사도 있고 뭐 그 부품사에 그 2차 업체, 3차 업체, 식당. 식당도 있고 식당도 거기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게 다 같이 좀 흔들렸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는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제조업 벨트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제조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인형을 만든다거나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부품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장난감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공업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공업체들이 무겁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라는 거지. 네. 경공업은 그냥 사다 써도 됩니다. 근데 중국에다 만약에 60% 관세 매긴다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경공업도 미국에 들어오진 못하겠지만 중국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공업은 라인을 옮기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경공업체들이 네.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명수 대표님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질문들은 관세 인하의 목적이 전 산업의 자급자족일 것이냐? 노. 경공업은 됐고
중공업 중에 자동차 산업이 와라. 자동차 산업이 간다라는 거는 거기에 공급망이 딸려가는 그런 전략인 거고 네. 이 전략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현대차가 지금 미국 진출하는 모습, 미국에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게 금융산업이라든지 달러 패권을 생각해 보면은 약달러는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미국에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미국이 제조업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이게 약달러로 가야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융산업이나 달러 패권을 생각하면 약달러는 좀 어렵다. 네. 그럼 최소한 자급자족 그 내수 시장 정도를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어떤 제조업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복 관세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 그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은 그런 뭐 자동차 같은 품목들이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출품인데 네. 그거를 상대국에서 보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쓰고 있는데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쓰고 있는데 그걸로 보복하면 그걸로 보복하면 우리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의 특성은 이게 그 더 많이 생산할수록 뭐 그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네, 있잖아요. 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복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랑 싸우기가 되게 애매한 어렵네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복관세 보편관세 10%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의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말고 다른 중공업도 사실 좀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그 효용성이 좀 낮나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대미 흑자가 440억 달러인데 네. 우리가 반도체로 수출 무역 흑자를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대미 수출 무역 수지의 4분의 3이 자동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네. 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꺾이게 되면 네. 이게 한국 경제의 지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 대미 투자 우리나라가 1위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1등 국가가 어디야? 꼬레아던데요? 꼬레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국가가 어디야? 코리아. 코리아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에너지 같은 거 수입하면서 대미 통상의 흑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차가 지금 내놓은 카드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관계의 통상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퍼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뭐 먹고 사나 네. 이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2025년 국내의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가 지난해가 한 20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24조 3천억 원으로 19%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것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네. 그 현대차가 최근에 뭐 환율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 단가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경상 투자가 12조 원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인데 전기차 공장을 기아가 화성에 만들고 있는 게 있고 현대차가 울산에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네. 그럼 여기서는 뭘 만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유럽에다 판매를 한다거나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공급망 변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명히 국내에도 이제 투자는 계속 할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재밌는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